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드셔 선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산호세에서 돌아온 순달람입니다. 굳이 한국과 좀 거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판교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업무지구다 보니까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엔비디아 GTC 참여와 그 공부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순달람과 함께 산호세에 갔던 팀원이 엔비디아 GTC 관련한 특집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페이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짤막하게만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AI에 대한 관심은 정말 찐이다. 찐이다. 정말 입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열광적인 분위기와 AI 비즈니스에 대해서 진심이 묻어나오는 분위기를 양껏 느낀 4박 5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여전히 AI와 관련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HBM의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벌써 이제 2024년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1분기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지 그래도 숫자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순위를 여기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떴네요. 나스닥 100 기준 올해 상승률 상위 10종목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역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은 여기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80%가 넘게 올랐네요. 작년에 $500 넘겼을 때가 비싸다, 못 사겠다 이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00를 넘은 상황에서 심지어 버텨주고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하이닉스라고 불리는 여기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ASML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인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메타 플랫폼도 AI를 통한 광고 비즈니스 효율화로 주가가 40%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여기 순달람이 방송을 몇 차례 드렸던 사이버 보안 종목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영광의 차트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달려보느냐? 그뿐만은 아닙니다. 순위를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순위를 한번 바꾸어서 반대로 올해 하락률 상위 10종목입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요. 다소 여기 보시면 다소 생소한 미디어, 인터넷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여기 마음이 아파요. 테슬라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 선까지 떨어져서 마음이 참 아프신 분들이 저처럼 많을 것 같은데요. 순달람도 몇 차례 강조드렸던 종목이니만큼 오늘은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의 AI 분위기와 엔비디아까지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두 기업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위에서 보여드린 대로 주가 가리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두 기업이지만 밸류에이션은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거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볼 때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다 현재 30배 수준인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엄청 올랐음에도 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이죠. 그것은 엔비디아가 누릴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그만큼 높고 테슬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EV 에비타가 아니라 PER로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에다가 장기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더한 PEG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더 극명하게 나뉩니다. 여기서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월가가 바라보는 테슬라의 장기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장기 성장률이 30%가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었지만 현재는 여기 0을 뚫고 내려가서 무려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역성장할 것 같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대치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월가가 바라보는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률은 작년 가을에 무려 60%가 넘게 치솟았고 지금도 여전히 4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장기 성장률을 이 정도나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기대를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매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PEG는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핀터리치가 말하기를 PEG가 0.7 이하일 때는 사야 되는 주식이다 라고 했던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엔비디아 주식이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비관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차량이 뭐 이전만큼은 잘 팔리지가 않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 실적에서 계속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보급형 모델 출시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단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FSD라는 거죠. 제가 이것은 SNS에서 찾은 사진인데 너무 최근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요, 결국에는 FSD의 성공이 수반되어야 테슬라의 투자 심리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FSD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게 됩니다. 자, 주가는요, PER과 EPS의 곱셈입니다. PER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뜻하고요. EPS는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테슬라의 FSD 비즈니스에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명확한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테슬라가 본인의 AI 서비스인 FSD를 정식 출시하게 되면 진정한 AI 기업이라는 것을 시장이 마침내 인지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PER 지지에 혹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FSD 베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지금 벌써 많긴 한데요. 이게 매출이 아니라 현재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연 매출이라는 회계 계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 만약 FSD가 공공 출시가 되게 되면 이 부채로 잠겨 있는 금액이 갑자기 확 매출 그리고 순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3조 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ER과 EPS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바로 FSD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가장 높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이 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에다가 애플이 있었는데 애플은 얼마 전에 타이탄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떨어져 나갔죠. 이제는 정말 테슬라와 엔비디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율주행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바로 자율보행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휴머노이드 로봇을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노다지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격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전략과 포지션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서 수직적 통합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옵티머스 로봇에 있어서 원가 절감에 주력을 하고요. 이에 맞춰서 그만큼 전력을 적게 먹고 최대한 대중들이 많이 누릴 수 있게끔 현실성을 갖춘 반도체 칩을 개발하려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가 $10,000, 10,000달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도 했죠. 참고로 다른 업체들의 로봇 원가는 최소 $50,00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가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로봇을 구동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큰 진입장벽이자 많은 비용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을 본인들이 적극 도와주겠다면서 이번 GTC에서 본격 나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율주행 전기차가 됐든 어떤 로봇이 됐든 모든 것을 구동시키고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AI 기반 모델을 만들겠다고 엔비디아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지원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이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보니까 매우 고성능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돼야 하는 가벼운 성능의 반도체 또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두 가지 칩에다가 로봇 개발 소프트웨어까지 원 패키지로 제공을 하면서 이 시장을 다 먹겠다는 포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참 전략이 두 회사가 상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엄청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팝콘 뜯으면서 뭐 보시면 되는데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순달람이 여러분들 입에다가 팝콘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GTC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AI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수업이 다름 아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실망했었거든요. 네, 기존 방식대로 뭐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다 쓰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 방대해지는 그런 데이터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성능이 좋을 테니까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GPU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뭐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을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주행 데이터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바로 생성 AI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막대한 GPU의 연상 성능을 빌어서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 모델을 딱 만든 다음에 이것을 옴니버스 서버에다 보냅니다. 이 서버에서는 정말 온전히 가상의 주행 공간에서 도로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해서 이 안에서 뭐 정말 특수한 희한한 주행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어떻게 차량이 거기서 자율주행을 해야 할지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로 치면은 일종의 강화 학습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 고도화를 한 뒤에 다시 기반 모델을 다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하는 실험을 몇 번이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실 데이터가 없어도 이렇게 가상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실제로 이 방식은 테슬라도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FSD 개발팀에서도 이 가상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상 데이터로만 AI를 학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GTC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 조정을 할 때에 결국 특정한 영역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미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빨간 막대가 실제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를 미세 조정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초록색 막대가 가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 조정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미세 조정을 전혀 안 한 이게 회색 막대들보다는 초록색 막대 보면 초록색 막대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미세 조정 안 한 것보다는 성능이 좀 잘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빨간색 막대 보시면 현실 데이터로 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가상 데이터로 했을 때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정말 고도로 높은 성능을 내는 데는 결국 실제의 데이터보다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작년 11월에 자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당연히 이런 한계점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파회법을 내놓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좋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의 입장에서 최근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말했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머스크의 중요 트윗들을 제가 이렇게 딱딱딱 캡처를 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해봤거든요. 우선 왼쪽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FSD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지면, 그러니까 사람처럼 스무스하게 자동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FSD 한 달 무료 체험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작년 5월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FSD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면한 과제가 연산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더 필요하다, 지금은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99%의 사람은 FSD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더 이상 FSD AI 훈련을 위한 연산 부분에서 제약사항을 겪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이 말들이 진실인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부터 보실게요. 이것은 FSD의 세부적인 개별 업데이트가 출시되기까지 각각 며칠이 걸렸나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신 버전인 여기 버전 12부터는 확연히 그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3월 들어서는 업데이트 주기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엄청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업데이트가 빨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이 빨라졌다는 말이고, 이것은 GPU라든가 도조라든가 연산 부족 사태가 크게 해결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윗 있죠?
작년 5월에 FSD가 충분히 좋아지면 한 달 무료로 체험판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3월 25일 일론 머스크의 트윗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모든 미국 테슬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번 주에 실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SD가 드디어 공공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이벤트가 최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의 결정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단순히 FSD를 더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AI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용량의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FSD 베타가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FSD가 이상하게 행동을 할 때 운전자가 딱 개입을 해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테슬라한테 리포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운전을 FSD가 알아서 잘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확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층을 미국의 전체 테슬라 오너들로 넓혀가지고 다양한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FSD를 채택한 테슬라 차량이 주행거리가 여기 보시면 거의 9억 마일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곧 10억 마일을 돌파할 예정이고 FSD 무료 체험판을 출시한 이후에는 더욱더 빠르게 쌓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실선은 테슬라에서 제공한 거고 점선은 제가 따로 그려본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데이터의 추가적인 확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체험판 때문에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일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욱더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말고도 중대한 AI 프로젝트 회사 하나 더 갖고 있죠. 그게 바로 xAI입니다. 최근 xAI는 그록이라고 불리는 언어 모델을 내놓기도 했죠. 챗GPT만큼의 수준은 못 되지만 설립된 지 몇 개월 만에 바로 언어 모델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재들이 xAI에 모여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xA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멀티모달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바로 AGI라고 불리는 특이점, 특이점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멀티모달이다. 멀티모달은 기계가 마치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뭐 시각이라든가 청각, 촉각 이런 각각의 감각을 모방해서 기계가 모방을 해서요. 여러 가지 데이터 입출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시각에 특화된 AI 모듈이잖아요. 그리고 xAI의 언어 모델은 자연어 처리라든가 청각에 특화된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테슬라가 가진 슈퍼컴퓨터 인프라인 바로 도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컴퓨팅 병목, GPU 부족 사태가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멀티모달을 위한 학습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FSD에다가 언어 모델인 그록을 더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작은 챗봇 키트가 하나 보이시죠? 어릴 적 제가 좋아하던 이게 사이버 포뮬러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영광의 레이서. 어쨌든 그 만화 영화에서 드라이버를 도와주는 AI거든요. 그록이 이렇게 테슬라 차량에 장착이 딱 되어가지고 운전자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가 오픈하게 되면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운전 결정을 했는지, 왜 지금 우회전을 했는지, 왜 지금 좌회전을 했는지 AI가 설명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래야 AI와 인간 사회가 같이 공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AI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에. 자, 순달람이 AI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만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GTC에 다녀온 뒤로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찐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